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마입니다. 내일이 벌써 입동이라 하거든요. 내일이 일요일 날. 입동을 기점, 이제 입동 지나면 또 한파가 한번 온다고 하니까요. 건강 좀 신경 쓰시고,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감기 걸리면 코로나하고 뭐 감기하고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 좀 건강 좀 주의하시고요. 이제 겨울 준비를 좀 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민년의 신금 일주별로 할 거잖아요. 이민년 신금 할 건데, 신금은 자, 이민년을 보면 상관이고 정제입니다. 상관이고 정제라서 상관생재가 되죠. 그래서 바쁜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참 괜찮습니다. 이민년은. 자, 그리고 신금일주는요, 인목을 보면 이게 인목이 천을기인이거든요. 천을기인인데, 저는 이 귀인 중에 천을기인, 문昌기인, 뭐 문곡기인 이런 기인을 그 정도로만 좀 강하게 기운을 보기도 합니다. 다른 것들도 많지만, 근데 저는 천을기인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만약에 내가 이민년에 신금일주가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좋을 수도 있으면 그런 나쁜 애구는 어느 정도 무마가 되고 많이 약해질 거라고 보니까 인목이 들어온 거는 참 반갑기는 하죠. 재성이 정제라서. 자, 신금이 상관하고 정제를 받습니다. 상관 정제를 받죠. 신금이. 자, 그러면 신금 입장에서는 우리가 신금을 뭘로 표현을 하냐면, 신금은 보석이죠.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보석에 비유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신금 일간들, 남자도 그렇지만 여명들 특히 보시면, 자, 미인이 많고요. 뭐 옛것, 묵묵은 것, 이런 것들보다 새 것을 좋아하고 좀 화려한 걸 좋아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 또 변덕도 심할 수도 있고요. 이 신금일주들은 대체적으로 성격도 깔끔하고, 주변 정리도 잘하고 영리하고 예민하고 이런 특성이 있어요. 신금일주들은 매력이 좀 많죠. 근데 그만큼 예민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자, 상관 정제의 기운이 이민년이 들어왔는데, 자, 상관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상관은 흉신이라고 해서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있지만, 이 독이 된다고, 상관으로 독이 된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내 기운을 뺏긴다고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 신금 입장에서는 병화가 정관이잖아요. 병화가 정관인데 인목 속에 병화가 정관인데 화극금에서 그 정관하고 이 임수하고 충이 된다고요. 병임충이.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제 신금 일주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관의 문제가 우선 있을 수 있고, 이민년의 상관 임수는 자, 이렇게 관을 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관을 치면 안 좋게, 상관의 역할을 하는 게 관을 치는 건데, 관을 치는 것보다는 내가 임목이라는 걸 데리고 왔으니까 상관생재 하는데 힘을 쏟을 것이다. 그러니까 구조가 상관생재하기 좋은 구조죠. 그게 천만다행인 거죠, 이게. 자, 상관이 생재, 상관과 정재를 만났다는 건 뭡니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거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고, 이 시작이라는 것은 어찌됐든 간에 뭐든지 좋은 시작입니다. 좋은 시작인데, 그래도 상관의 기운이 있으니까 자칫하면 조급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어떤 결정에 의해서 차분히 생각하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조급하게 성급하게 결정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신중하면 좋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주별로 들어갈까요? 첫 번째가 신축일주. 자, 신축일주. 신축일주는 신축년 올해 좀 많이 힘드셨겠죠, 아무래도. 복음운이기도 하고, 이 축토라는 섣달이 글자가 두 개나 뭉쳐버리면 꽝꽝 얼어 있는 거죠. 완전 응축돼 있어. 풀릴 기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건강 쪽에서도 많이 문제 있었을 것이고, 일적으로서도 많은 정체되어 있었을 것이다. 뭐든지. 신축일주들은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시간은 또 금방 지나가잖아요. 순식간에.
지나갔으니 자, 이민년이 딱 봤습니다. 신축일주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선적으로 이 꽁꽁이는 섣달에 한기를 풀어줘야 되는데 이 한기가 인목을 만나면서 인목의 병화가 살아나기 때문에 얼어있던 뭉쳐있던 이런 기운들이 음의 기운들이 이제 서서의 양의 기운으로 바뀌어가는 시점이죠. 그러니까 신축일주들은 이 올해 고생 좀 하셨다면은 이 민년을 맞이해서 많은 활력소를 찾을 수 있는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신축이 을목을 보면 목국토하잖아요. 축토는 아무래도 붕괴가 되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일주가 내가 충을 극을 받는다는 것은 내 배우자하고 배우자가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이 축이 문제는 배우자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축이 우리가 흉신으로 봤을 때는 신축이 신축년에는 당연히 이게 흉신이겠죠. 그죠? 흉신이겠죠? 근데 이 흉신을 봤을 때 금극목에서 흉신을 내가 없애주니까 내가 건강이 좋아진다든지 내 건강이 좋아진다든지 아니면 내가 토생금해서 내가 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든지 학생이면 공부를 안 하던 학생이 공부를 한다든지 문서나 계약하는 일이 막혀 있다면 정체가 풀려서 계약할 일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이든 충이든 무조건 나쁘다고 볼 필요는 없고 그 상황에 따라 봐야 되는데 인성이 들어와서 좋았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인성이라고 해서 이 뭉쳐있고 응축되어 있던 기운이 풀려지니까 그런 거예요. 풀려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모에서 내가 살아나는 거죠. 에너지를 찾는 겁니다. 모든 일주가 축토를 갖고 있으면요. 축토는 그렇지만 축토는 이제 인목을 보면 우리가 강한 기운이 뭡니까? 암합의 기운이 있잖아요. 암합의. 암합은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일들이 보여지지 않게 서서히 진행된다는 건데 이게 내 자신도 될 수 있고 내 배우자도 될 수 있어요. 이 오행의 십신에 관한 인성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뭐 암합이 생긴다면 축이나 암합은 굉장히 기운이 세죠. 본기, 중기, 여기가 다 이제 암합이 되니까. 그러면 내 자신이 바람을 핀다거나 내 배우자가 핀다거나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우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뭐라 하기보다는 암합의 기운은 분명히 그렇게 이성의 합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겉으로 봤을 때 우리가 내세우지 못한 아니면 어떻게 보면 떳떳하지 못한 그런 계획들을 생기고 계획들을 하고 실천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 되죠. 그러니까 내가 남들한테 떳떳하지 못하게 드러내지 못하게 할 수 있는 행동들이 생길 수가 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거를 갖다가 꼭 바람을 핀다거나 외도를 한다거나 이렇게 단단치지 말고 인성하고 재성의 만남이잖아요. 그러면 뭐 어떤 계약을 할 때도 드러내지 않고 몰래 하고 남몰래 남편 몰래 하는 거고 문서가 오갈 때도 드러나지 않고 몰래 문서가 오가는 거고 땅을 보러 다녀도 몰래 보러 다니는 거고 그런 약간의 편법은 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편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때로는 좀 숨길 필요도 있고 또 때로는 또 감출 필요도 있다 생각하니까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나쁘게만 안 보셨으면 좋겠고 암합도 그런 경향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신묘. 자, 신묘일주는 금극목하니까 편제를 깔고 있죠. 자, 신금이 뭐 가을, 서리, 수학, 결실 이런 걸 의미한다면 묘목은 새싹이고 초목이고 봄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묘를 만나면 가을과 봄의 만남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편제성을 띠고 있으니까 재물에 대한 일확천금 이런 것들은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이 편제를 깔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막 큰 돈은 아니더라도 자기 쓸 만큼의 돈은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쓸 만큼의 돈. 쓸 만큼의 돈은 생겨납니다. 자, 신묘일주는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죠. 신묘하다. 의인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신묘일주. 신사일주들은 신사스럽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신묘한 힘이 있는 신묘일주들이 많은데 촉도 좋고 예감도 좋고 감도 좋아서
이런 활인 쪽에 종사하시면 아주 좋고요. 또 이 감성적이라서 음악을 듣거나 뭐 예능 쪽으로도 끼가 많고 하여튼 이 표현력, 감정력 이런 것들이 풍부합니다. 신묘주들은. 근데 이게 현침이, 현침 중에도 이 묘현침이 세거든요. 신금이 갖고 있고 묘목이 힘침이 갖고 있으니까 상대방한테 조금 상처 주는 말이나 냉대하게 대하거나 이렇게 냉정한 표현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신묘주들이 좀 많다고 봐야 되죠. 그런 성격만 조금 유순하게 고치면 참 좋을 건데, 그죠? 신묘주들이. 예쁩니다. 이 도화를 깔고 있잖아요. 매력 있죠. 자, 인목을 봤어요. 인묘 지금 방합이 됩니다. 방합. 이 방합이 된다는 것은 한 곳으로 보고 있고 나와 의견이나 가치관이 같은 사람들끼리 뭉친다는 겁니다. 그럼 삼합보다는 못하지만 이 방합은 한 곳으로 나아가는 거죠. 봄의 기운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죠? 재성이 딱 힘이 세서 나와 뜻 맞는 사람들하고 뭉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시작을 하면 이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전형적으로 상관생재가 되는 거죠. 이게. 그죠? 자, 이 묘목은 음지에 있었어요. 음지에. 신묘일주는. 축축한 승목이라고요. 축축한 승무가 인목을 만나면서 양지의 목으로 바뀐 거예요. 승목에서 조목으로 바뀌었다고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쓰임새가 있습니까? 수생목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묘목이, 신묘일주 묘목이 인목을 만나서 재성과 합을 하니 재성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다. 그 뭡니까? 상관. 내가 갖고 있던 능력으로 내 재능을 써야죠. 내가 평소에 갈고 닦았던 것들이 있으면 이때는 내 걸 활용을 해서 돈까지 벌 수 있는 시기가 되는 겁니다. 상관은 어떤 겁니까? 남들을 도와주는 일, 상담하는 일, 내가 갖고 있는 예능적인 감각, 끼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걸 써먹어서 내가 돈까지 벌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그에 대한 보상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보상. 이게 돈이 됐든지 간에 결과물이 됐든지 간에 내 명예, 재생 관할까 명예가 됐든지 간에 보상이 분명히 생길 것이고, 바쁘게 상관을 만나서 바쁘게 살아가고 그 바쁨 속에서 보람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장사하시는 분들이다. 그러면 식상은 내 그 직원들이잖아요. 내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주는 거고, 내가 1인 기업가다고 하면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나 재능으로 해서 발전성으로 큰 돈을 버는 거고. 그러니까 뭐 시작하는 운은 굉장히 좋은 거죠. 시작하는 운은. 그러면 재성이 살아나니까 당연히 천일총각은 연애운도 좋고, 재성이 살아나는 거는 뭡니까? 인묘일주 같으면 이민년에 여행을 다녀오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게 쓰는 것도. 그러니까 뭐 이렇게 특별히 신묘일주가 이민년을 만나서 나쁘게 보이는 건 별로 없어요. 다음에 신사일주. 신사 맞나? 신사일주. 매너 있는 신사일주. 자, 신사일주는 관을 갖고 있고, 이 관을 갖고 있으니까 명예나 체면을 좀 중시하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사중병화가 이렇게 병신합을 하죠. 안명합을 하죠. 그러니까 병화는 뭡니까? 관일이야. 관, 책임감, 내 위치, 내가 살아가야 하는 환경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의무적으로 나는 지켜가야 하는 책임감이나 도덕성이 막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체면을 차리는 걸 중시하고 내가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사일주들은. 근데 신사일주들은 이민년에 다른 것들도 그렇지만 유독 이 신사일주들은 신강신약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신강한지 신약한지. 왜냐하면 이 형발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봐야 되거든요. 이 형발을. 그러니까 이 인사형이 화기가 되잖아요. 폭발해서 화기가 돼서 이게 흉으로 작용을 한다면 수술이나 관제가 생길 수가 있죠. 관살 태양사주라면. 그죠? 근데 신강한 그 토금이 많은 신강한 신금일주라면
여러 가지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신약한 신사주들은 인사 형발이 그대로 맞거든요. 그래서 신강한 신금일주들은 큰 걱정하실 필요 없어. 중요한 게 없는데 신약한 신금일주들은 이 형발로 해서 뭐 내 건강이 좀 안 좋아진다든지 형발은 화기가 폭발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화에 대한 병이 생긴다든지 뭐 시력이 안 좋아진다든가 아니면 욱하는 마음에 사람들하고 다툼을 가질 수 있다든가 내가 그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 앞서서 일을 그르칠 수 있다든가 그렇게 되고 이 사중의 경근과 인중의 간목이 암충하잖아요. 암충해요. 그러면 약간의 탈제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손재가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너무 신약한 신사일주들은 어쨌든 간에 이 관이 많아지잖아요. 이 관이 관다가 되면 자 신약한 신사일주들은 뭘 해야 되냐 하면 인성을 써야 되죠. 인성 써야 되죠. 인성. 그죠? 관이 상승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형사를 내가 쓰느냐 내가 받느냐의 문제인데 만약에 직업적으로 강한 직업군에 우리가 막 흔히 말하는 강한 직업군에 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발복하는 운이 되죠. 형발을 받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아까처럼 이런 건강의 문제, 관제의 문제 생길 수 있는데 그러시다면 인성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인성을 활용하는 거 제일 좋은 건 뭡니까? 수성이죠. 수성. 네? 기도하고 공부하고 자격증을 따고 운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인성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종교를 가져서 마음을 좀 편히 갖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 관이상생으로 오히려 또 좋아질 수도 있어요. 자, 사신형이 되니까 인사형이 되니까 부부공의 일제 부부공의 다툼 배우자고 뭐 이혼이 될 수도 있고 식상과 재성의 형이니까 내 말 실수로 인해서 말 한마디 잘못해서 탈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은행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화 인목은 뭡니까? 역마잖아요. 역마의 형이니까 차라리 역마의 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행을 많이 다니셔야 돼요. 여행을 많이 다니시고 운동을 하는데 인사형은 운동을 하면서 다칠 수 있으니 너무 과한 운동 말고 등산 같은 거 준비 운동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이 형발이라도 좋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사오미 신미일주 신미일주도 이 현침이 너무 강하죠. 그래서 좀 이기적인 성향도 있고 좀 말을 할 때 필터링 없이 좀 거르지 않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편인이 쇠지에 앉아 있습니다. 쇠지에 그죠? 쇠지에 앉아 있고 재고를 갖고 있잖아요. 재성의 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존심도 강하고 또 재물복도 있습니다. 돈도 있어요. 벌 때는 확 끌어모은다고 신묘주들이. 자, 미중에 정을기가 있잖아요. 미중에 정을기가 있는데 이 정을기가 편관, 편재, 편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을기가. 그러니까 재생관, 관인상생까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재물력, 뭐 권력력 이런 게 상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도 많은 겁니다. 근데 신밀주의 특징은 뭐냐면 이 수레가 공망이거든요. 신밀주는 수레가 공망이라서 종교 신앙 쪽이나 우리처럼 이런 역학, 심리 이런 쪽에 관심이 많죠. 그러니까 형이상학적인 것들에 대해서 내가 관심도 많고 그런 쪽에 연구나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학문도 하면 좋고요. 어떤 일주든지 술의 공망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신미일주가 이민년에 인목을 만났습니다. 그죠? 그럼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귀문이 들어온 거잖아요. 귀문을 뭘 들고 들어왔습니까? 상관을 갖고 들어왔잖아요. 귀문이. 그러면 필시 올해는 풍문을 조심해야 됩니다. 소문 같은 거.
그리고 내가 말하는 말 한마디가 이 잔잔한 호수에 이거 막 이 돌을 던지는 그런 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파장이 생각지도 못하게 멀리 퍼져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묘일주들은 어쨌든 올해는 이 현침이 발복되니까 현침 조심해. 말 조심해야 돼, 말 조심. 항상 신미는 구설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민년은 귀문을 갖고 오니까 더 심하다. 상관이 들어오니까. 그죠? 유난히 더 조심해야 돼요. 상관이 기문으로 들어오면 신묘일주들은. 자, 천도 그렇고 지도 그렇고 다 현침을 갖고 있습니다. 신묘도 그렇지만. 냉정하죠, 사람이. 좀 날카롭고 지적하는 걸 좋아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막 이렇게 잘 파고듭니다. 거기다가 기문의 예민함까지 들어오니까 그 흉은 더 커지죠. 자, 상관이 살아납니다. 상관이 흉신으로 살아나요. 그러면 남편과의 그걸 하니까 불화도 있을 거고, 내가 갖고 있는 직업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또 불화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상관의 기운을 재성으로 돌리든지, 만약에 원국에 묘목이 있다면은 좀 틀려져요, 또 상황이. 상관생재가 바로 될 수 있으니까. 자, 재성으로 돌리든지 아니면 상관 폐인으로 해서 상관을 잡든지 인성으로 해서. 그러니까 견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 활인 쪽에 관심을 가지고 배움에 힘쓰는 해가 돼야 되죠.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사주를 기본적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이니까 이런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구조라면요. 그러면 기도도 열심히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 많이 배울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수양이라고 하거든요. 기도하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신양성하는 그런 기운들을 다 수양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면, 이 상관의 흉운이라 하더라도 이걸 기운으로 바꿀 수 있다. 충분하게.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신밀주는, 돈을 벌거나 자격증을 따는 해가 돼야 되죠. 그 대신에 이 배우자와 남자와의 문제는 조금 생길 수 있다. 광고를 깔고 있으니까 이 광고를 건드려 버리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광고의 작용을 조금 주시하고, 아니라면 내가 배움에 있어서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신경 안 쓰시는 게 나아요. 그렇다면. 다음에, 신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일주 중에 하나 신유일주. 이 일주가 이게 간요지동이다 보니까 간요지동에 홍염에 도하에 있다 보니 이 고집도 고집이지만 예술성이나 감수성이 풍부하죠. 홍염까지 갖고 있으니까 홍염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게 신유일주거든요. 요즘에는 홍염살이라고 하지 않고요. 살 안 씁니다. 홍염이라고 합니다. 홍염 그냥.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옛날에는 살이라서 난잡하다 막 이렇게 안 좋게 봤는데 여자가 홍염을 갖고 있으면 지금은 이게 매력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유금의 도화도 기운도 같이 있는 거니까 신유일주들은 대체로 다 예뻐요. 안 예쁘지 않다면 매력이 상당한다거나 피부가 곱다거나 어딜 가나 신유가 있으면 이 존재의 가치가 확 눈에 띕니다. 인기가 많습니다. 신유들은. 일주가 제일 강하겠죠, 당연히. 근데 일주가 아니더라도 시지나 월지에 있더라도 그런 경향은 비슷하게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사람을 모으고 내 이미지를 발휘하고 풍기고 이런 데는 신유들이 참 좋아요. 홍염, 도화 이런 것들은 이제 살로 표현 안 하죠. 현대사회에서 꼭 필요한 능력 중에 하나고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필요한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최대한 내 장점을 발휘해서 기죽지 말고 내 장점을 확실히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찾는 게 좋죠. 자, 유금이 임목을 받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원진이죠, 원진. 특징적인 걸 보는 거예요. 신금의 임목이라서 돈 때문에 아니면 여자 때문에
또는 시댁과의 마찰 있다고 보는 거죠. 원진이니까. 그죠? 일단 유금이 원진으로 왔습니다. 자, 내 뿌리가 원진이나 귀문이나 뭐 형충 이렇게 하면 들어오면요, 뭐 어찌 됐든 간에 다 내 뿌리가 흔들린다고 보는 거예요. 내 뿌리가 흔들리고, 내 뿌리니까 내 일지에 있으니까 내 배우자와의 불화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내가 지금 강하긴 한데 임수가 내 설기체가 되어서 어느 정도 내가 갖고 있는 고집이나 아집 같은 것들은 성격이 조금 유순해질 수는 있어요, 설기체가 돼주니까. 그래서 신유주들은 항상 내가 배려하고 양보하고 그런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야 된다. 신유주들은. 자, 장간에 신금하고 인목에 병하고 병신합이 되잖아요. 이때는 장간은 합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병신을 합한다는 거는 내가 타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타협을 해야지 그 대가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상관을 보고 간여지동, 이 고집, 상관이 보니까 이 간여지동이 고집이 꺾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상관의 기운이 이 고집을 꺾을 수 있나 없나가 중요한 거죠. 그럼 자기 고집대로 일을 처리하면 상관의 힘을 못 쓰는 겁니다. 신유일주들은 상관의 힘을 써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 고집을 꺾으라는 얘기고, 이게 내 고집을 꺾지 않으면 이 상관의 힘은 아무리 해도 못 쓰는 게 상관생재가 안 되는 거죠. 그럼 결과를 못 만들어내는 거고, 만약에 관운을 본다면은 직장운은 화가 되잖아요. 화가 되면 인목 입장에서는 자, 인목 입장에서는 화가 관의 장생재가 되죠. 그러니까 치호부는 내가 좋을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연인이 이성의 친구를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면 이별수도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병임충으로 갈 수 있으니까. 병임충이라 해서 관이 깨지는 게 아니고, 관이 생지 위에 올라와 있으니까 관은 살아나지만 이 천간의 충은 이별수가 되는 거죠. 이성들 간에 헤어질 수 있는 운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신유 일주는 좋고 나쁘고의 개념이 상반되게 들어요. 비슷비슷하게. 그래서 내가 뭐 취업운은 좋은데 또 헤어질 수 있는 운, 배우자의 관계는 또 안 좋을 수도 있고, 내가 타협을 하지 않으면 이 상간에 내 기운을 쓰지 못할 수도 있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해수 마지막이죠. 해수 신해. 자, 신해 일주는 금생수를 하니까 금수상청의 사주로 많이 보죠. 신해 일주만 봤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 철학이나 상담업, 심리학 이쪽으로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고, 남들을 위해 희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해수는 우리가 항상 말하지만 이게 천문성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천문성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분야,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전문성, 프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신의 특징은 우리가 봤을 때 고란이죠, 고란. 그죠? 고란살 일주입니다, 신해가. 그래서 외로움을 좀 많이 타시는 분들이 있고, 고독을 즐기실 겁니다. 즐기시고. 신축년에 좀 유난히 마음이 허하다거나 올해 조금 고독하고 외롭고 뭐 감정 기복이 좀 심해질 수도 있는데, 인민년에는 인의 한목이 딱 돼서 재성이 살아나잖아요. 삼합하고 방합하고 육합하고가 있잖아요. 그 육합 중에 삼합보다 우선인 게 인의 한목하고 진유합금하고는 기운이 그만큼 세다고 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인의 한목이 되면 그만큼 기운이 더 세다는 거예요. 삼합의 이상의 힘으로. 재성이 제대로 살아나죠. 그러면 당연히 신금도 상관생재가 되는 겁니다. 돈도 벌리고, 내가 뭐 어떤 일을 계속 해왔다면, 신축년에 고생해서 해왔다면, 이민년에 그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하던 일에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다는 거죠. 해수는 우리가 채성론으로 딱 봤을 때 인목을 들어오는 게 가장 반기거든요. 인목을 제일 좋아합니다. 해수 입장에서는. 내가 해수가 목국으로 안착되고 이게 양수다 보니까 목의 영양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재성이 제대로 살아난다는 거고, 일지가 합의된다는 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 삶의 변화입니다. 내 신상의 변화. 이사도 될 수도 있고요. 부서 이동이 될 수도 있고, 재물의 취득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올 수 있는데, 작고 자잘한 변화가 아니고 조금 내가 살아가면서 이민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지, 이런 큰 변화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참 좋은 변화, 그 변화가 참 좋아요. 그래서 어떤 변화든 내가 이 터닝 포인트가 될 수는 있지만, 사주는 상대성이라서 이 해수가 용신이었다면 이 해수는 자기의 본연의 모습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목으로 따라가니까요. 그죠? 해수가 용신인 사람들은 그 변화가 좋은 변화는 안 되겠죠. 자, 상관이 변해서 재성이 됐어요. 상관 변 재성이 됐다고요. 그러면 봉사하고 아랫사람을 도와주고 나보다 힘든 사람을 위해 애를 쓰니까 내가 이 결과적으로 나한테 돈이 되고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상관 변 재성이 되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바라지 말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조건 없이 한다면 올해, 그러니까 이민년에는 그 대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신의 일주는. 자, 이렇게만 딱 두고 보면요, 신의 일주는 나쁠 게 하나도 없어요. 해수가 인목을 봐서 재성도 살아나고 상관생재로가 되니까 제대로 된 상관생재격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돈도 벌릴 것이고 내 하는 일도 일사천리로 진행이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신금 해봤고요. 다음 날에는 경금 또 해서 빠른 시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교차가 많이 크니까요. 건강 조심하시고, 이민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